계신 모든 분들은 제 소설 백성 속에 나오는 소중한 주인공들입니다. 하면서 또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왜 21문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썼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32,000장이나 되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진주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같은 보배들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드러나지를 않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특히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언어 이런 것들을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처음 왜 시초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서 우리나라를 삼국시대를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국시대라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가야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발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역사가 바로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우리 진주, 나아가서 우리 경남 지역의 이런 소중한 유산들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기 선생님 이 강제로 책을 21권을 저에게 맡겨서 이 책을 다 읽고 우리 북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압에 못 이겨서 반반이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그 백성이 나온 거를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토지문화관에까지 갈 수는 없었는데 또 굉장히 또 반가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민 선생님하고 1997년 문예정신이라는 진주의 그 문학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시조로 이렇게 강병 교수님 추천으로 신인상을 받았고, 그때 김동민 선생님 중편소설 중환자실에서인가 그걸 연재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리키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분 책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 서희리 선생님이 다 읽어도 돼, 그냥 한 권만 읽어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여기는 진주네, 진주 말이네. 그래서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일주일에 2권을 목표로 해서 다 읽었습니다. 4월 17일까지 2월 17일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1권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저기 보시면 이렇게 띠지도 넣어놓고 까먹을까봐 이름, 지명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쓰던 말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언어의 보고다.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궁금했던 것들 이제 물어봐 주시면. 네. 자, 먼저 이 행사 하기 전에 제가 이거리 갓거리 복사를 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한 이유는 이 책 표지 왼쪽에 보면은 21권에 전부 다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얼쭉 다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다리 걸기 놀이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노래를 할 거예요. 밑에 토를 달아놨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노래부터 할까요? 자, 이거 용지 옆에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려서. 자, 시작. 이거리 갓거리 진주 한건 또 한건 짤파리 한건 도름에 죽지 장독가 어부밭에 덕서리 7,8월에 무서리 동지석갈 대서리 하고 이렇게 다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절은 알지만은 저도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거 김동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상징성이 깊은 작품이라서 설명을 다른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리 갓거리 이 갓은 양반들이 쓰는 갓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양반들이 갓을 걸어놓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지으려는 것은 양반들에게서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수탈을 당하는 비참한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망은 또 막은데 망근은 앞에 나오는 가다고 갔습니다. 양반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망근이라는 것은 또 양반이 있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 양반들이 진짜 양반도 있었지만 돈을 주고 가자는 양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양반들이 많음으로써 그만큼 많은 농민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짝발이 얘기한 건 할 때는 이거는 쭉 부러진 그 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팔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양근은 그 방한부, 이게 추위를 막는 그 모자기도 하고 양반들이 그 사모 간댔을 때 머리에 쓰는 그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름의 중치 장독과 할 때는 도의 중치인데 이것은 양반들이 허리춤에 사는 중근 주머니입니다. 지갑이죠. 요 속에 이제 노비 문서라든지 뭐 토지 문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장독과는 때에 따라서는 장독칸 혹은 어떤 데는 장독칸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농민들에게서 수탈한 그 농민들에게 많이 수탈한 것을 양반들이 쌓아두는 그런 곡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같은 득설이었는데 이 머구는 머귀 혹은 머위라고 하는데요. 이 머위는 그 음달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을 뜻하고 득설이는 여기 농민을 짜고 짜서 많이 수탈을 한다는 그런 양반들의 행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7,8일은 무서리, 7,8일은 무서리가 내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죠. 그처럼 그 양반들에게서 농민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거기서딸 대설이는 큰 설이라고 보지만은 대설, 큰 대자에 문설자 해가지고 큰 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이 다 내려가지고 기존의 것을 모두 덮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농민들의 염원 바람을 노래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노래가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나가지고 각 지방마다 그 노래말 가사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불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전국적으로 있는 그 음가의 원본이 바로 진주에서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저들이 각도리로 시작한 이런 그 백성의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따로 복사를 했었고요. 그럼 이 선생님께 여쭐게요. 우리 이 소설 백성의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여쭙고 싶고요.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무대 뒤에 보시면 장작이 있죠. 이거 저는 2주 전에 와가지고 진주 농민항쟁 때 우리 진주 초군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군들의 나무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의 뒷 배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은가로 문시작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1862년, 713년에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요시, 안동김씨 해가지고 외척들의 그 세도 정치가 극심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진주는 고려 신종 때에 노예의 날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 장정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 소설의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진주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공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인물들이 활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주요 무대, 저는 이제 삼촌 나루터랑 진주성 일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에 아울러 왜 또 선생님께서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네요. 예, 방대한 분야에서 지역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외국을 조금 소개드리면 일본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있을 때에 우리를 다스렸던 일본은 그 당시 어떤 접근이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제가 넣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말로 하면은 동방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방을 제패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만주, 상해, 연변 이쪽에 어떤 병원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답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진주를 비롯한 경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진주 쪽에 모두 나오는데 진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리산, 그다음에 남해안, 그다음에 또 우리 난강, 낙동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주의 어떤 유색된 곳들을 모두 제가 다루고 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진주에 다니는 장소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라진 대사지, 네, 그 대사지 편에서 이 주인공 아주 예쁜 옥진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 옥진이라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 동네에서 아주 못된 임배봉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 옥진이라는 아이가 자기는 기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도저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오직 자기 2살 동료 엘린 아주 절친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비화, 비화예요. 그 비화 응가한테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비화 응가는 평생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합니다. 둘이 나중에 커서 서로 다른 원수 집안끼리 살지만 절대로 남의 약점을 건드려서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평생 이렇게 그런 서로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소설이 끝날 때까지 서로 원수로 살아도 이렇게 비밀이 유지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 주인공 옥진이랑 비화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동 인물하고 반동 인물이 바로 비하와 옥진, 나중에 해랑에는 기생이 되는데요. 그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여인이 이끄는 두 가문은 끝없는 사투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옥진이라는 그 인물은 아주 나중에 굉장히 다른 인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쪽을 제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소설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두 여성을 좀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부에서 5부까지 이제 204 원고지 한 32,000장 속에서 우리 선생님을 가장 괴롭게 한 인물은 누굴까? 저는 읽으면서 이게 예를 들면 그 나머지 소작인으로 있다가 멍청한 양반을 꼬드겨서 문서를 조작을 해서 그 집의 땅을 빼앗아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임배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진주의 그때 당시에 토고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번 돈으로 또 양반 여자를 겁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하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반 여인이 영분이냐 여인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요. 그걸 가지고 장사 미천을 마련합니다. 그 장사를 무슨 장사를 하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중앙시장 같아요. 동급지물이랑 비단 장사를 합니다. 비단 가게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해요. 일본으로도 진출하고 또 부산으로 진출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저는 그 인물이 가장 악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멍청한 남자가 한 명 나와요. 그 비화의 남편인 박재영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정략 결혼해서 이전에 알던 여자랑 신혼 초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비화는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해서 이제 국법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재영이라는 인물도 선생님을 좀 괴롭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이 백줄이라는 아주 못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인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작가 선생님은 소설을 쓰시면서 오늘 가장 괴롭게 한 인물이 누굴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한 인물만 더 이야기하자면 가장 주인공으로 나오는 옥진입니다.
옥들이 나중에 이제 해양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인간이 더없이 선하던 인간이 어떻게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더없이 악한 인간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나중에 어떻게 가해자로 변해가는가, 그 과정이 저는 그 작품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면서도 사실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인물이 바로 이 작품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묘사되는 옥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어떤 그런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다고 제가 작품을 쓸 때 가장 그 예를 썼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백성은 이제 진주 농민 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희생당한 그 가족들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또 그 가족들 이야기를 이렇게 잘 엮어주셨고요.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서론에 보면은 1권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작가 선생님이 그 눈만 감으면 이 소설을 주인공들이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리고 어떻게 나갈까? 편안하게 다른 알을 들어서 너무너무 괴롭다.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가 저는 그 늦천리 그 5층 숲탑에 얽힌 이야기에서 그 화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화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필연적으로 엮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부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림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송은아라는 여자의 그 연인이 이제 논문을 하다가 참수를 당하는 한 아주인데요. 그 사람이 그 가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송아주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안성록이라는 화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송은아가 그 화공을 멀리합니다. 왜? 다 죽은 한 아주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난강변에서 그 안성록이 그 머리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그림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전시회를 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그 한말에도 그림 전시회 같은 게 있었나? 그게 좀 어양했거든요. 있었습니까? 예. 우리 그 중주 백정운동, 행평운동을 강상호라는 분 아시죠? 그 강상호라는 분의 동생에 강신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신호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이 우리 진주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서양 화가인데, 이분이 이제 진주에서 일제시대에 진주에서 강신호 서양화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개인전을 개최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1회를 하고 2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분이 그 난강의 맥을감을 갖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맙니다. 그때가 불과 그 24살 먹는 그 어린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주가 그 정도니까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훨씬 더 빨랐겠죠.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화백이 이렇게 그림 전시를 하는데, 그 임대본가에서 진주 목사에게 그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림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니 같은 놈한테 뭐 팔아 하겠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시 와가지고 그림을 아주 비싸게 불려서 팔았다는 그런 일화도 이 소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지금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효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진주 건물에 굉장히 유명한데 진주 관계하면 그 진주 건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주 무용문화재 중에서 진주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누가에서 그 건물 칼춤을 많이 춥습니다. 근데 진주 건부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춤추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진주 건부의 그 칼이 아주 그 손잡이가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이 건물은 이제 춤을 출 적에 이 손목을 갖다가 멋지게 탁 털어야 이게 춤이 멋지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자 여성들이기 때문에 손목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춤을 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 진주 관계들이 그 춤을 가장 잘 추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작품 속에서 왜 그 효원이라는 그 새끼 기생이 그 건물을 주냐면은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남성들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건무 칼을 통해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복선을 깔기 위해서 진주 건물을 작품 속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탈의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으로 간 최순이라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저자와 이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작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건물가 전국에 많이 있었는데 진주가 좀 더 특이한 거는 궁에서 그 고종에게 이제 선상기라 그래가지고 고종에게 서울까지 갔던 최순이라는 사람이 다른 다 이제 대한민국 때 해체당하고 일본이 강제 침략해가지고 해산당해서 다시 진주로 돌아와가지고 궁에서 추던 건무하고 접목을 시킨 건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건무가 좀 다르고 칼의 구조가 좀 다르답니다. 다른 때 칼은 꺾어지는 칼이에요. 탁 접으면 칼이 꺾어지는 건데 진주 건무는 꺾어지지 않고 일자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건무가 칼을 다루기 어려워. 진주 건무가 칼을 다루기 어려운 그런 건무라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스님들이 책에 보면은 그 제8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옥진이를 너무너무 짝사랑해서 얼굴을 마주치고 도망가는 아주 순진한 머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머서마가 총각이 돼가지고 우연히 이제 일본 여인을 알아서 목숨을 구해주고 이제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돼요. 근데 스님 제8위를 왜 일본으로 보내셨어요? 네, 그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유황문 제8위가 스나코라는 이제 일본 여인을 보여주는데 그 스나코라는 여자는 아버지는 일본인이면서 어머니는 자기를 그리는 이삼평의 후손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렸는데 거기 이제 그 스나코하고 왕문 제8위가 이제 이렇게 일본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그 부분을 찾냐면 소도시이면서 그 관광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하고 연관을 짓자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우리 진주 때 우리 경남 쪽에 어떤 관광지로서 하는데 이게 좀 활력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작품에 나오는 그 배경하고 우리 진주하고 배경이 좀 아주 그 비싼 쪽을 제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설적인 요소에서 그 이제 스나코의 가르친 그 국어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거든요. 일본어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늘 수업 들으려고 자기 친구 푸라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푸라는 친구가 전날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푸라는 인물은 일본 그 선생님이 가상을 지어낸 인물이었고 바로 푸라는 인물이 바로 그 선생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우리 조선 쪽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일본으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예, 이제 주최 측에서 정말 시간이 됐다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성선호 씨는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한 가지만 해주시고요. 혹시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 아니면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가하신 분 중에서 김동민 작가님께 이건 꼭 한번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안중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없을 걸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스럽 독자가 20권을 다 읽은 독자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동민 작가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제가 이거 백선 21권을 다 읽으면서 그 이전에 저 김경현 친구가 진주 이야기 백선을 20년 전에 썼던 거를 다시 증보를 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실은 100군데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와 이 김동민 선생님이 쓴 이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리고 연암 도서관에 또 가서 진주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이 소설 속에는 또 어떻게 언급돼 있을까 이러면서 그 장소를 또 제가 모르는 장소를 또 자료를 찾아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진주좌에 관한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두 집안이 결국에는 화해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태양과 이거 비화는 끝까지 그 어린 시절에 색동옷을 입고 놀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만 상상할 뿐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무궁화 가득 그 진주좌에서 있었던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이지만은 그것을 무사히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 진주좌에서.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진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팽팽운동 그것도 그 진주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소설 쓰면서 이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를 방해를 하지 않고, 그 주인공은 진주 지역의 소녀들입니다. 진주 지역의 소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거기 이제 독창도 나오고, 가옥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방해를 하지 않고 이 진도에 서 있었을까? 그게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소설 속에 원차를 가는 우리 전통 그 택견을 잘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들이 물리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사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그 당시에 그 우리 진주 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특히 무궁화를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 밑에서 그 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궁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소설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이제 비하와 그 해랑이가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 머리 위로 무궁화꽃이 피어난다는 쪽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자라든지 무궁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세월이 빨라서 제가 30년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20년, 3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백성을 쓸거라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 우리 진주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진주에 너무나 많은 그런 문화유산들이 역사적인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것을 좀 살려서 어떤 관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먹혀들이 하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전주에서 문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그래 아시다시피 뭐 제주도보다도 그 전주에 그 관광객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까운데 제가 특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진주 객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주 객사 자리가 지금 큰 건물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 그 객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데 우리 진주 객사가 굉장히 그 규모가 좋고 훌륭했습니다. 그걸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참 떨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광객들 오면 진주성만 돌고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객사가 있으면 진주 시내를 쭉 둘러보면 그럼 그 중간에 또 안 갈라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참 관광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제 바람은 어쨌든 지금 남은 것이라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진 것을 가능하면 좀 복원을 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하고 오늘 교방음식도 이렇게 나오고 제 작품속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제처럼 그 문화만 할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들이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 진주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루한 자리를 끝까지 경치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고 우리 모두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